안녕하세요. 살면신입니다.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 응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에는 응시 인원까지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응시율을 만들었어요. 자, 응시율을 대략 보면 전체 볼까요? 전체로 보면 맨 밑에 전체는 75%입니다. 자, 75%한 게 뭐예요? 25%는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25% 정도는 안 와요. 더 많이 안 온 것도 있어요. 이거 59%, 40%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한 명 뽑으니까 한 명 뽑는데 5명이 원서 없앴어.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고 3명이 안 와버렸죠. 40%더 낮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원서 접수만 할 수 있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들 대부분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경찰, 소방이나 이런 거는 운전면허라든지 영어, 한국사, 검정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접수를 안 하시는 분도 있기 하고 40세가 넘으면 또 안 돼요. 소방 경찰은. 그래서 그거 아니신 분들은 접수를 안 하죠.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누구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 60세가 돼도 사실은 접수는 가능해요. 시험 보고 합격해도 바로 퇴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 연령대가 아무 문제 없이 접수를 하는 게 현실이고요. 고3들도 접수하고 그래요. 고2는 접수는 안 돼요. 네.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수해 놓고 이 경쟁률을 보는 거죠. 경쟁률이 뭐야? 선발 인원 대비 지원 인원이죠. 이 지원 인원이 게 뭐예요? 원서 접수한 사람들이죠. 그 보고선 자기가 놀래는 거지 가령 61명인데 1000명이 나왔어? 난 안 되겠네? 안 오는 거죠. 몇 명이 안 왔어요? 네. 계산해 보세요. 345명이 안 왔죠. 그래서 65%밖에 안 돼. 자, 우리 가장 많이 접수한다는 일반 행정. 자, 일반 행정 전국. 네, 일반 전국 342명 선발하는데 22,447명이 원서 없앴어요. 근데 16,893명밖에 안 왔습니다. 실질은 75%만 응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 반에 25%는 안 와. 30명에 있으면 3, 2, 6, 6명 정도는 안, 6, 7명은 안 온다는 소리예요. 아마 시험 볼 때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라는 거를. 거의 80, 90% 되면 거의 꽉 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률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절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항상 제가 방송만 할 때마다 얘기하는 그거. 경쟁률도 역시 가짜다. 경쟁률도 가짜고 실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이게 있잖아요.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고1, 고2, 고3 이렇게 공부하고 수능 볼 때는 수능 공부를 한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수능은 경쟁률을 안 뽑잖아요. 왜? 다 보니까. 그럼 뭘로 우리가 경쟁률이란 걸 어디서 나와요? 학교당 경쟁률이 나오죠. 학교. 너 지원한 학교. 근데 이런 거야. 서울대를 지원하는데 내가 전교 500등이야. 지원 안 하죠, 거의. 써달래도 잘 안 써주죠. 어차피 안 될 거 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서 망신시키지 마. 이런 거지. 그래서 비슷비슷한 성적의 등급을 가진 학생들끼리 와요. 그래서 경쟁률 2대1이다, 3대1이다 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성적으로 일단 그걸 지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 지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일반 행정 22,447명 중에 이 사람들은 안 온 사람 빼고 16,893명 중에 과연 과락을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과락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의 일단은 시험에 응시는 하되 합격은 불가능하잖아요. 무조건 탈락시키니까 과락이란 게. 과락은 40점 미만을 과락이라고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나오면 과락이에요. 그 사람들이 작년 기준에서 52% 나왔습니다. 52%. 전체 국가직 9급에서 52%가 과락을 맞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16,893명 중에 그냥 50%라고 따지면 한 8,000명 정도, 8,000명 정도가 남고 나머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8,000명, 342명 뽑는데 8,000명이 남았죠. 자, 그러면 8,000명 중에 그럼 40점 미만이라고 했죠, 과락이. 그게 50%라고 했어요. 그러면 1점 맞은 사람, 40점 맞은 사람, 41점 맞은 42, 43, 44, 45, 3명, 50, 51, 52, 60, 70, 80 미만까지. 왜? 80 미만도 합격 못하잖아요. 그래서 90점대 돼야지 합격하잖아. 그러니까 80 미만까지는 사실상 합격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런 사람들까지 경쟁자냐? 경쟁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들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겨우 2대1이나 3대1의 경쟁이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2대1이나 3대1 경쟁률이다 그러면 별거 없네? 공부 대충 해도 되겠다 하는데 지금 얘기한 건 진짜 상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권 안 되면 떨어진다니까 무조건 이거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상대평가. 상대평가인데 나보다 몇 점만 더 맞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떨어지는 게 현실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점수가 50점, 60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뭘 봐? 경쟁률을 봐요. 놀랍죠? 예, 본인은 합격할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해요. 와, 너무 높네?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떨어졌을 때? 아, 난 경쟁률이 높아 떨어진 거야.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경쟁률이 높아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예. 진짜 경쟁률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90점 맞았는데 떨어져. 그럼 진짜 경쟁률 때문에 떨어진 게 맞아요. 90점 맞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운이 없는 거죠. 92점, 93점에서 합격선이 결정되니까. 근데 내가 60점 맞고 경쟁률 때문에 떨어졌다? 헛소리죠. 네. 그렇게 헛소리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률 떨어졌으니까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로또 같은 거의 얘기죠. 무작위로 추첨하는 거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무작위로 추첨하는 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높은 점수를 받아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높은 점수를 받을 거야. 꿈이고. 혹시나 60점에 합격하지 않을까? 환상이고. 그런 거죠. 꿈과 환상 속에 살면 되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합격하는 거죠. 이 실력이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고등학교 때 무슨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동안에 그 실력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공무원 시험 너무 어려워서. 어렵긴 어렵죠. 90점 맞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합격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이런 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만약 60점 미만은 무조건 다 탈락이야 하는 거 있죠. 자격증 시험 중에 60점 이상은 무조건 합격이야. 뭐 이런 시험에 합격자가 10명도 안 돼. 5명도 안 돼. 그럼 진짜 어려운 시험인 건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평가라는 거고, 상대평가에서는 사실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다 같이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남들도 쉽고 나도 쉬워요. 그러니까 큰 착각이 야 이번 시험 너무 쉬웠어 하는 설레발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 딱 봐서 채점할 때 80점인 거야. 떨어지죠. 네. 아마 이번 시험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국어 영어가 생각보다 어렵게 나오지 않았네? 했는데 실제 합격권에 못 들어갔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경쟁자가 아닌 겁니다.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경쟁률 때문에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원서접수하고 응시 왜 안 할까요? 자신 없어서 안 오는 겁니다. 자신 없어서.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안 써서 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냥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해서 접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안 와요. 네. 안 오면 뭐 5,000원 날라가니까 뭐 그거는 본인들 손해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자리도 마련해 놓고 저 답안지 다 프린트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잖아 사실은. 지방직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도 마찬가지. 국가직이 이 정도면 지방직은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멀리 이제 접수하신 분들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고사장이 너무 멀다 안 가. 예. 참 이유는 많아요. 우리가 뭐 학교도 결석하는 사람들 뭐 간혹 있죠. 여기 11%밖에 안 되네. 한 명 접수했는데 9명이 접수했는데 1명 뽑는데 1명 접수했어요. 1명이 왔어. 이 8명 안타깝다. 그죠? 8명 중에 1명만 더 왔어도 가능성이 높아졌잖아. 이 사람은 사실상 면접에서 미움만 안 받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땡큐인 거죠. 여기 요런 경우도 이제 1명인데 2명. 근데 면접에서 또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기 합격하고 나서 또 면접에서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으니까 혹시 필기 합격했는데 내가 점수가 낮아. 필기 합격선에 달랑달랑해. 그런데 난 안 갈래 그러면 떨어질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면접 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면접 때 미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 필기 합격 이후에는 면접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간다. 그건 떨어뜨려 달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이 면접 시험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웃겨요. 어떻게 보면 평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평가를 받는 건데 보면 압니다. 준비해온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은 벌써 기본 자세부터 틀리고 발표하는 얼굴 표정, 자신감 없는 그 모습이 보여요. 한 사람들은 자신감 없어도 하려고는 해요. 노력했다는 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안 할 것 같죠? 해요.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 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물론 감독관 시험 감독관들 평가하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면접 시험을 자주 접하다 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은 전혀 준비를 안 해가 왔구나. 이 사람은 그냥 왔구나. 떨어질 거 알고 그냥 막 튕기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경쟁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 준비해 갖고 가야 된다. 지금 느긋하게 앉아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예측 서비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뭐 합격자 발표 나올 때가 다 돼가니까
이제 예측 서비스가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신 분들은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뭐 대충 말하면 합격시키겨 주겠지. 안 됩니다. 점수가 높아도 안 돼요. 예, 요즘 면접을 조금 면접이 강화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마음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